네, 교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고,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이 VC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,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. 뭐 역사는 이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이 된다.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고 싶을 때 그 과거를 복습함으로써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이 벤처 캐피탈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그 히스토리컬한 관점에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VC라는 이 투자가 모험 자본이 이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라는 거 봤을 때 일단 뭐 많은 분들은 그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를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때 뭐 그 영국의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왕실이나 이 부호들께서 이제 그 모험 자본을 이 콜럼버스라는 이 항해사한테 베팅을 한 거고 이 항해사가 이제 신대륙을 개척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큰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을 이 콜럼버스가 일부 쉐어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파이낸싱이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모험 자본이라는 그 성격에 있어서는 그 VC랑 그 약간의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좀 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뭔가 이게 VC 벤처 캐피탈 투자라기보다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좀 더 가까웠던 사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진짜 이 VC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벤처 캐피탈 모델의 그 시초가 어딘지를 살펴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그 미국의 195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이 실리콘밸리 VC의 형태가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VC의 모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조지 도리오 교수께서 이 ARD라는 회사를 만드셨고요. 이 ARD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형식으로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펀드 안에 그 여러 형태의 스타트업을 담는 그런 투자를 집행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뭔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집행을 하셨거든요. 그러면서 뭐 이제 보고 계신 뭐 DC 같은 포트폴리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배에 가까운 그런 엑시트 멀티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성공적인 그런 투자 사례를 투자 레코드를 기록을 하셨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VC들이 더 탄생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 그 팔로알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실리콘밸리가 더 활성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탑티어 VC로 알려져 있는 뭐 세콰이어나 뭐 클라이나 퍼킨스나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1세대 글로벌 VC로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세상을 혁신한 기업인 뭐 HP나 애플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. 근데 실은 이때까지만 놓고 봐도 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뭔가 약간 그들만의 리그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. 그래서 뭔가 그 서로 아는, 서로 알고 뭔가 그 소수의 뭔가 그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내지는 그 극소수가 뭔가 좋은 딜을 돌려받는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게임의 판을 한번 크게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 에리사 액트라는 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게임의 판이 크게 한번 바뀔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에리사라는 게 뭐냐면요. 그 원래는 이제 1970년대 후반 전까지는 그 미국의 이제 모험 자본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제 같은 곳들이 이제 모험 자본,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어요. 근데 이 에리사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 이런 연기금의 자본이 뭐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VC와 같은 모험 자본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판이 만들어진 거고요. 이제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VC의 판이, 그러니까 VC의 그 마켓 사이즈 파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78년도랑 이제 84년도 자료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한 34배, 35배 정도 이 시장의 판이 커진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.
이렇게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VC 모델이 도입이 되었는데요.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이제 VC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, 그러면서 한국형 VC들도 이제 벤처 기업들, 뭐 예를 들면은 뭐 삼복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. 또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3저 호황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금리, 저유가, 저달러라는 이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이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, 근데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IMF가 터지고 또 이제 닷컴 버블까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 굉장히 가파르게 또 그 VC 시장이 또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고요. 또 이제 VC 같은 경우도 그때가 아마도 2000년대 초반이 가장 좀 깊은 암흑기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 VC 스타트업 시장에 이 해결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준 존재가 나타나셨는데요.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모태 펀드입니다.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정부와 관의 돈을 받아가지고 모태라는 펀드를 결성을 하고 그 펀드를 통해서 이 벤처 캐피탈한테 이 자본을 흘러내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신 거고요. 그러면서 그 VC들은 그 돈을 받아서 더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고,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난 15년간 전례 없었던 그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럼 몇 가지 해서 일단 역사 강의는 간단하게 마무리했고,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히스토리컬한 그런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첫 번째,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글로벌 VC, 이 실리콘밸리 형태의 VC의 이 폭발적인 성장의 시발점은 이 에리사 액트라는 법안의 개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, 넘버 원. 두 번째, 이 침체된 한국 VC 그리고 스타트업의 시작은 결국에는 이 해결사, 모태펀드라는 해결사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게임의 판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게 두 번째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시 저희가 현재로 와서 현재 대한민국의 이 VC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어렵죠.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투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그 바이오 VC,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% 수준으로 하락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과 환경 속에서 저희가 어떤 그럼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인문학적인 관점,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. 일단은 그러기 위한 대의와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난 30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그 저희를 먹여 살려준 가장 큰 산업은 반도체였잖아요. 근데 반도체였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아날로그 산업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 시장의 파이도 클 수밖에 없었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30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뭐 몇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고령화가 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떤 산업이 메가 트렌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텀라인 관점에서 좀가 이익을 뭔가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의 매력도를 놓고 봐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들이 있지만 이 바이오 의료 같은 경우에는 first in class, best in class를 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매력도 역시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한국은 저희가 뭐 이제 의대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탑 탤런트, 가장 A급 탤런트들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모이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
그래서 뭐 제 책의 이제 끝자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뭐 저희가 천연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나라입니다. 그리고 아카데믹하게 봤을 때 우리의 끝판왕은 단연 의대입니다. K-바이오, K-헬스케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드렸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. 시장의 매력도 굉장히 좋다, 파이도 크다, 또 그리고 이거를 잘할 수 있는 A급 탤런트, 탑 탤런트 너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의와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랩업을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그 키 메시지는 저는 그 정부가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VC와 이 VC,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 스타트업과 VC에 투입되는 그런 공공 자금은 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해서 이 정부와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좀 끝으로 드리면서 네,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